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? 예. 양천구에 있는 목동 5단지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서요. 네, 지금 그럼 이 목동 5단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지금 전세 주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투자 목적으로 목동 5단지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 좀 팔으면 괜찮을지 한번 여쭤볼게요. 대표님과 네. 인사 나눠보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네. 간단한 게 이런 게 있어요. 이 TV 역시 보고 계시죠, 텔레비전? 네, 보고 있습니다. 이런 가격이 이런 흐름이 있다고 쳐요. 네. 그러면은 이런 바닥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. 네. 이 꼭지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. 네. 이런 흐름 하나. 그러면은 지금은 꼭지점에서 넘어갔죠. 그렇죠? 네, 넘어갔죠. 아가 아니라 지금은 내놓으면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예, 맞아요. 이거는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되지만 거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거래를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. 이런 그래프. 올라갈 때 점점 가다가 갑자기 확 가고요. 네. 그래야 꼭지점 딱 되면 뚝 떨어지고 낭떠러지처럼. 네. 거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상 매도 타이밍은 이미 놓친 거예요. 예. 그리고 지금이라도 언저리에서 최고가 언저리에서 팔 수만 있으면 파는 게 좋은데 네. 일단 제 생각에는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흐름상의 매수 참 나중에 팔 타이밍은 앞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그 이상 올라갈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. 예, 그게 너무 오래죠. 네. 예, 너무 오래 어쩔 수 없어요. 왜? 이 많은 분들이 지금 5분에 상승기에 구입을 한다면 못 팔고 있어요. 못 팔고 있는데 이거는 세금은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. 네. 더 늘어나는데 이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혜택, 1가구 1주택 혜택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준다 그러죠. 중과세 네. 맞지? 이러면 이제 지금은 우선 버텨. 17년, 18년도 사는 사람이 우선은 버티지만 네. 이분들이 이제 내년 후년 돼가 2년 돼서 팔려고는 안 팔리면서 자기 샀는 가격대로 다시 회귀를 한다고. 예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이제 물건들이 많이 제 생각에는 원래 4월달 이후에 한 번쯤 바짝하고 나올 거고요. 네. 제가 보는 이 시장은 올해 말 지나서 내년이 훨씬 더 위험해요. 예.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그렇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예. 재건축이 진행이 잘 되면은 네. 바닥 찍고 단계별로 이렇게 재건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재건축이 목동이 너무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놔서 이게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요. 예.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 거야. 시간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은 거야. 예. 결국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네. 이게 목동이나 이렇게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. 이거 시세 얼마 정도 가요? 지금 16억 해도 안 팔린대요. 자, 16억이나 네. 쳐요. 네. 16억. 이 용적률이 워낙 좋아서 대충 지금의 면적에 거의 한 2.5배 가까이 더 많이 면적을 지을 수가 있어요. 네. 한다고 하면은.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 전세가 얼마 가요? 전세가 지금 6억 5천이요. 자, 전세 6억 5천 이것도 떨어지고 있을 거고요. 네. 그럼 10억 넣어야 돼요. 네. 10억을 넣어서 네. 이게 10년이 지났었을 때 네. 예를 들어서 2, 3억을 먹는다 쳐요. 네. 그러면 이게 20, 30%면은 1년에 2%밖에 안 되죠. 네네. 그러면 이건 아무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면 10억을 넣고 6억, 7억을 아무래도 먹을 것 같아. 이익을 취할 것 같아.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붙을 수 있겠죠. 네. 그러면은 이게 16억이 아니라 나중에 아파트를 갔었을 때는 얘가 이런 거 사두면은 나중에 매매가는 22억, 25억 가까이 가야 먹을 게 있잖아요. 예. 그렇게 갈 거냐는 얘기지. 제가 봤을 때는 안 갈 거라고요.
그만큼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. 너무 많이. 네.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.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 상태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. 이 가격이. 근데 저기 대표님 목동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네. 말하기를 네. 앞으로 그렇게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지금 파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해요. 네네. 그거는 한남 뉴타운, 강남에 있는 재건축 모든 단지에 다 가고 물어보세요. 똑같이 얘기하죠. 네. 똑같이 얘기합니다. 네. 이게 전체적인 그래요. 흐름이 목동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죠. 예. 서울 전체가 갔었을 때 같이 가는 거죠. 네. 이게 전체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 단지 전체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이 아니다는 거죠.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뭐 이렇게 좀 싸게라도 좀 팔 수 있으면은 파는 게 더 좋을까요? 그거는 이겁니다.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. 네.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냥 단지 그냥 손절하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안 되고요. 네. 투자 계획이 확실한 그림이 있다면은 팔아도 좋은데 네. 일반적으로 16억 가는 사람들이 좀 싸게 그러면은 15억이에요. 네. 15억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. 그렇게 매매 그럼- 안 된대요. 그런데 15억 내놔도 안 팔려요. 네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정도가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좀 기다렸어요. 안 팔려요, 내놔도. 네. 네. 그렇게밖에 안 된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었을 때 네. 재건축이 단계적으로 우선 가닥을 좀 잡든지 아니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든지 그 시점 돼야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. 이번에 놓쳐버렸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는 1, 2년 안에 쉽게 올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그래요. 네. 대표님 그러면 제가 1가구 지금 2주택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려면은 네. 먼저 집을 산 거를 팔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. 그냥 둘 중에 양도소득세가 적은 걸 먼저 팔면 되는 건가요? 아닙니다. 그럼 나중에 구입한 그 물건 날짜로부터 네. 잔금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에 샀는 걸 팔아야 됩니다. 기존에 그러니까 있던 걸 먼저 팔아야 됩니다. 기존에 자, 있던 걸 오늘 먼저 방송 시간상요. 요 정도 하고 세미나에 오셔서 좀 더 여쭤보세요. 예. 네,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방송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네. 정리하고 세미나 좀 예약하시고 세미나 오셔서 좀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대표님. 네, 네. 네.